노인네가 개를 키운다고 실버타운 규칙 몰라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모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규칙은 제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던 저 녀석. 병든 몸을 끌고 제 무릎 위에 얼굴을 묻던 따뜻한 온기. 그 아이는 제 마지막 가족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데려갈 수도, 크게 울 수도 없는 나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규칙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일화 몰래 들어온 가족. 실버타운 입구를 들어서던 날,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오래 묵혀있던 캐리어가 내 손에서 덜컥거렸고, 옆에는 낡은 담요에 둘둘 말린 작은 바구니가 있었다. 바구니 안에서는 크잉 하고 낮게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쉿, 진이야 조금만 참자. 나는 바구니 속에 손을 넣어 작은 등을 쓰다듬었다. 그 온기만큼은 세상 어떤 약보다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실버타운은 깔끔했다. 잔디밭은 반듯하게 깎여 있었고, 건물 로비에는 연꽃 그림이 걸려 있었다. 로비에 서 있는 직원이 내 짐을 힐끗 보더니 웃으며 인사를 했다. 김정순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4층이에요. 나는 일부러 바구니를 몸 앞으로 꼭 끌어안았다. 직원의 눈길이 바구니로 향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재촉했다. 규칙, 그게 문제였다. 이곳은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였다. 청결과 위생을 위하여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지만 내겐 그저 잔인한 조항이었다. 방문을 닫자마자 바구니를 열었다. 나왔어. 이제 괜찮아. 작고 하얀 몰티즈, 진이는 껑충 뛰어올라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숨소리가 가쁘고 털 사이로 희미하게 비친 피부는 예전보다 창백했다. 진이는 내 곁에서 13년을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각자 가정을 꾸린 뒤 내 하루를 붙들어 준 건 진이었다. 아침이면 꼬리를 흔들며 나를 깨우고, 저녁이면 내 식탁 옆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던 눈동자.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을 것이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다. 혹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혹시 산책하다 들키면? 혹시 아픈 티라도 나면? 하지만 이곳에 들어오기 전 진이를 다른 곳에 맡길 수 없었다. 입양 얘기를 꺼낸 큰딸은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걔까지 돌보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내겐 남편 그리고 자식들 다음으로 오래 함께한 가족이었다. 며칠 동안은 조심조심 생활했다. 아침 일찍 아직 다른 어르신들이 복도로 나오기 전 진이를 안고 계단으로 내려가 뒷마당 구석에서 보리를 보게 했다. 사람들이 다니는 메인 산책로는 피했고 진이가 짖지 않도록 장난감을 물려줬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이 생겼다. 이제 좀 적응하나 보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복도 끝에서 마주친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박 여사가 내 방 앞을 힐끗 보았다. 그 순간 진이가 작은 소리로 멍 하고 짖었다. 박 여사의 눈이 순간 반짝이며 내게 다가왔다. 혹시 방 안에 개 있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TV 소리예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박 여사의 시선은
내 표정을 꿰뚫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진이를 꼭 끌어안고 잠을 설쳤다. 며칠 뒤 진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기침 같은 소리를 내며 숨을 헐떡였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병원 가는 길에라도 누군가 보면 들키면 쫓겨날 텐데.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나아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건 위안이 아니라 회피였다. 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규칙과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루는 복도에서 또 박 여사를 마주쳤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옛날에 개 키웠어요. 여기 규칙이 너무 각박하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박 여사의 눈빛은 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그녀에게 진이 이야기를 꺼냈다. 병원에 못 데려가는 사정, 규칙의 벽, 그리고 매일 밤 느끼는 불안감. 박 여사는 잠시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 혼자 안 해도 돼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오랜만에 나와 진이를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진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규칙을 깨야 할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방치해야 할까? 그 사이에서 나는 매일 밤 괴로움에 시달렸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진이를 안고 속삭였다. 조금만 버티자. 진이야, 엄마가 꼭 방법 찾을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화 규칙보다 소중한 것. 그날 새벽 진이의 가쁜 숨소리가 나를 깨웠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몸이 들썩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꺽 하는 소리가 났다. 손바닥을 진이의 등에 대니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진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이는 힘겹게 눈을 떠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나를 믿는 기색이 있었다. 그 믿음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아침 식당에 내려갔지만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나를 보고 옆자리에 박 여사가 물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이가 좀 안 좋아. 박 여사는 눈을 크게 떴다. 진이, 그게 혹시 걔 이름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박 여사는 조용히 내 손을 덮었다. 언니, 나 옛날에 개 키웠어요. 가족처럼 살았죠. 근데 여기 규칙이. 알아요. 그래서 병원도 못 데려가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내 목구멍이 메었다.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규칙 참 각박해요. 하지만 생명이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내 방으로 왔다. 문을 열자 진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애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박 여사는 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언니,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규칙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라도 들키면 그건 나도 같이 감수할게요. 박 여사의 단호한 말투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밤이 깊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달빛을 맞으며 진이를 안았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지금 병원에 데려가야 해. 들키면 쫓겨날 거야. 진이는 내 품속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가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 더 미안해졌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박 여사의 메시지였다. 내일 새벽 5시에 뒷문에서 봐요. 차는 내가 준비할게요. 나는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알겠어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병원에 가려면 복도를 지나야 했다. 그 복도 끝에는 이곳에서 가장 규칙에 엄격한 최 어르신의 방이 있었다. 그분 귀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어간다고 했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벌써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아마 내일은 그 어떤 날보다 길고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참화 새벽의 발걸음.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검은 비단처럼 어두웠고 공기는 새벽 특유의 차가움으로 얼어 있었다. 이불 속에서 진이의 몸을 살폈다. 작은 몸이 미약하게 오르내렸고 숨소리는 여전히 가쁘고 거칠었다. 조금만 참아. 오늘은 꼭 병원 가자. 내 목소리는 다짐이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다. 손전등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만으로 가방을 챙겼다. 담요로 진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문을 열자 복도의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바닥이 삐걱거릴까 발끝에 힘을 주고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쓰면 소리가 날까봐 일부러 계단을 택했다.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뒷문 앞에 도착하니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자동차 키를 쥐고 있었다. 언니, 빨리 타요. 추우니까 애가 더 힘들어.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한순간 어디 가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최 어르신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예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게 뭐죠? 게 아닙니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 여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최 어르신, 얘가 지금 많이 아파요.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최 어르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몰라서 데리고 왔습니까? 나는 말을 잃었다. 진이가 품속에서 힘없이 몸을 움찔했다. 그 미약한 움직임이 내 용기를 깨웠다. 네, 규칙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칙보다 목숨이 먼저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어르신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자, 대기하고 있습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낮게 말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아침 회의 전에 돌아오십시오. 저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차 안에 오르자 박 여사가 운전대를 잡았다. 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담요를 덮어주니 그제야 작은 눈이 반쯤 열렸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 번도 박 여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 의사가 우리를 맞았다. 어르신, 이렇게 추운 날 애를 데리고 나오시면. 나는 말없이 진이를 진료대 위에 올렸다. 의사는 진이의 몸을 살피고 청진기를 대며 얼굴을 굳혔다. 폐렴이 심합니다. 바로 입원해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원이라니, 내가 매일 옆에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 두면 나는 하루 종일 진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였다.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뒷문 앞에 도착하니 최 어르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에는 규칙보다 더 깊은 무언가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빈 방에서 나는 진이의 냄새가 남아있는 담요를 꼭 끌어안았다. 창밖 달빛이 어슴풀에 번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새벽의 발걸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차와 빈 방의 온기, 진이를 병원에 맡기고 돌아온 방은 너무 넓었다. 아니, 원래도 작은 방이었지만 진이가 없는 방은 괜히 텅 빈 창고 같았다. 이불 위엔 아직도 그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고 베개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남은 털이 빛을 받았다. 나는 이불 위에 주저앉아 담요를 끌어안았다. 그 담요는 병원에 가져갈까 하다가 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따뜻하게 덮어주고 싶어 남겨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지쳐버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당에 내려갔지만 밥은 손이 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몇 번 뜯어 말고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말했다. 진이 상태가 좀 나아졌대요. 내가 아까 병원에 전화해봤거든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언니가 걱정할까봐. 나 혼자 가끔 연락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밤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최 어르신이 서 있었다. 진이는 괜찮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네, 조금 나아졌대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내가 키우던 개 먹이던 건데 혹시 필요하면 쓰시오. 봉투 속에는 오래된 강아지 사료가 조금 들어 있었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느꼈다. 며칠 뒤 복도 끝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돌아보니 평소 잘 말하지 않던 김 여사가 다가왔다. 저기 제가 예전에 고양이 키웠거든요. 근데 여기선 안 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 알아요. 그녀는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이건 고양이용이긴 한데 진이한테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손에 쥔 봉지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사료가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연대의 무게였다. 밤마다 나는 진이가 없는 방에서 불을 꺼놓고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곳에 누군가가 나와 진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위안. 박 여사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언니, 우리 규칙 바꾸자는 얘기 슬슬 시작해봐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가능할까요?
모르죠. 근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몇몇 어르신들이 은근히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규칙집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저는 진이가 제 마지막 가족이에요.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사람들이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날 밤 진이 없는 빈 방에 누워서도 외롭지 않았다. 어쩌면 나와 진이의 이야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빈 방이 곧 진이를 위한 자리로 다시 채워질 거라는 것을. 오화 병원의 전화. 아침 식당에서 죽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진이가 있는 동물병원이었다. 숟가락이 국물 속에서 덜컥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네, 여보세요? 어르신, 진이 상태가 오늘은 좀 불안정합니다. 수의사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무게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순간 목구멍이 조여왔다. 제가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혹시 퇴소 규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무슨 소용이람. 진이의 숨결을 느끼고 눈을 바라보며 함께 있어야 하는데. 식당에 있던 박 여사가 내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다. 가요. 오늘은 내가 앞장설게. 우리는 일부러 오전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건물을 나섰다. 그 시간에는 로비가 한산하니까. 하지만 뒷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오늘따라 최 어르신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와 박 여사를 오갔다. 병원 갑니까?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네,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요. 최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저도 같이 갑시다. 차 안에서 최 어르신은 창밖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오늘은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조용한 동해 같았다. 병원 문을 열자 진이는 산소 케이지 안에 있었다. 작은 몸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고 눈은 감겨 있었다. 손을 넣어 머리를 쓰다듬자 약하게 꼬리가 한 번 움직였다. 진이야, 엄마 왔어.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박 여사와 최 어르신도 가만히 뒤에서 서 있었다. 수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다행히 오전 약물에 반응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고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고비를 넘기면 규칙이고 뭐고 다 버리고라도 데려오리라 마음먹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박 여사가 말했다. 언니, 우리 다음 주 입주민회의 안건에 반려동물 허용 넣읍시다. 나랑 김 여사가 이미 서명 받기 시작했어요. 최 어르신이 그 말을 듣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나도 한 장 돌리지. 그날 밤 방 안에서 나는 병원에서 찍어준 진이 사진을 반복해서 봤다.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크게 울리는 생각. 이번엔 절대 혼자 싸우지 않는다. 6화 첫 번째 싸움. 입주민 회의 날 로비는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손에는 회의 안건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박 여사가 제안한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용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언니 준비됐죠? 박 여사가 귓속말로 물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나와 진이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꺼내놓을 날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안건을 읽었다. 다음은 특별 제안입니다. 일부 입주민이 요청한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용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졌다. 여기가 무슨 동물농장이에요. 털 날리고 냄새나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단 몇 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차갑게 얼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제 방에 몰래 데려온 반려견과 함께 살았습니다. 순간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꽂혔다. 그 아이는 제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규칙 때문에 아파도 마음껏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개를 키우고 싶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를 곁에 둘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거들었다. 저도 예전에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남편 잃고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곧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가족이면 자식들이 와야지. 왜 짐승을 들여요? 사람끼리도 힘든데 동물까지 오면 문제만 늘어나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나섰다. 그렇다면 그 규칙 때문에 누군가가 가족을 잃는다면 그건 괜찮습니까? 그때까지 침묵하던 최 어르신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내가 본 건 규칙을 어겨서라도 지켜야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회의에서 그 가치를 부정하지 맙시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찡그렸다. 결국 사회자가 결론을 내렸다. 다음 회의까지 찬반 서명을 받아서 재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서는데 한 여성이 나를 불렀다. 김정순 씨, 말 잘하시던데 하지만 반대 서명도 꽤 모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녀는 이 건물에서 입주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이를 지키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다. 방으로 돌아와 진이 사진을 꺼내 놓았다. 진이야, 엄마가 해낼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만들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돌 하나가 내려앉았다. 치료와 흔들리는 마음. 회의가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로비 게시판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었다. 굵은 글씨로 반려동물 동반 입주 반대 서명 운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벌써 10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히 쓰여 있었다. 그 명단 속에는 내가 그동안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들도 있었다. 아, 그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복도 끝에서 김 여사가 다가왔다.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찬성 서명도 벌써 15명이나 모았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건 진이가 혼자 병원 케이지에 누워있는 모습뿐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진이 오늘 아침부터 밥을 잘 안 먹네요. 약물 반응이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막혔다. 제가 오늘 갈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진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병원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진이가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그럼 나는 규칙을 바꾸는 싸움을 왜 하는 거지? 그 생각이 스스로를 더 옥죄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이런 싸움은 오래 가요. 지치면 안 돼요. 박 여사, 진이가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고 나니 목소리가 금방 젖어들었다. 병원에서 만난 진이는 눈을 떴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내 손이 닿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조금만 버티자.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묻어나는 피곤함이 있었다. 주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실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다만 곁에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잔뜩 피어올랐다. 돌아오는 길 로비 게시판 앞을 지나야 했다. 거기에는 반대 서명이 20명을 넘어 있었다. 누군가는 내 옆을 지나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나이 들어서 동물에 집착하는 건 외로움 때문이지. 그 외로움 사람으로 채워야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로움 채워줄 사람 있으면 좀 데려다 줘요. 사람들이 잠시 웃었고 나는 그 틈에 겨우 숨을 돌렸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진이 사진을 바라봤다. 손끝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진이야, 너만 버텨주면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비록 흔들렸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8화 더는 숨지 않겠다. 아침 식당에 내려가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속닥이며 나를 흘끗 바라봤다. 손에 쥔 신문처럼 접힌 종이를 식판 옆에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눈에 띄었다. 반려동물 입주 허용 시 관리비 인상 분쟁 증가 우려. 작은 글씨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열돼 있었고 끝에는 김정순 씨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까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 이거 봤어요? 박 여사가 종이를 들고 다가왔다. 명예훼손이에요. 이건 그냥 규칙 얘기가 아니라 언니를 몰아내려는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더는 숨지 않겠어요.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그날 오후 나는 건물 1층 휴게실 한가운데에 섰다. 사람들이 오가며 나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다. 저는 김정순입니다. 규칙을 어겨서 반려견과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추고 시선이 모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규칙 때문에 아파도 맘대로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고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규칙을 위해 사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휴게실 한쪽에서 누군가 비웃듯 웃었다. 사랑은 사람끼리 하는 거죠. 짐승이 아니라. 그 순간
최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짐승이라 그 짐승 덕분에 김 여사가 버틴 세월은 우리 모두가 모른 척한 세월이오. 규칙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규칙은 바꿔야 하지 않겠소. 휴게실이 술렁였다. 박 여사와 김 여사가 내 옆으로 와서 섰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자 공기 속 긴장감이 조금씩 바뀌었다. 누군가 다가와 찬성 서명지를 받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망설이며 이름을 적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어르신, 진이가 오늘은 조금 안정됐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버티자. 나도, 진이도. 오늘 나는 숨지 않았고 그 한 걸음이 싸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부화 마지막 고비. 찬성 서명이 절반을 넘어선 다음 날 로비 한가운데 커다란 게시물이 붙었다. 반려동물 허용 시 김정순 씨 사례로 본 문제점. 거기에는 내가 규칙을 어기고 몰래 개를 키운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 옆에 내 얼굴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거구나. 박 여사가 종이를 뜯어내며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하지만 몇몇 입주민들은 팔짱을 끼고 우리를 노려봤다.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왜 숨겨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진이가 오늘 아침부터 호흡이 많이 가빠졌습니다. 산소 공급을 높이고 있지만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차 안에서 박 여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진이 옆에 있어줘요. 규칙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 병원에 도착하자 진이는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크게 들썩였다. 진이야, 엄마 왔어. 그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지만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 힘은 없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 고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의자도 없이 진이 곁에 무릎 꿇었다. 작은 발을 손바닥에 올려놓자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 두려워 눈을 떼지 않았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박 여사와 최 어르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순 씨, 이 건물에서 이렇게까지 규칙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일 당장 임시 회의 열게요. 최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이 싸움이 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의 싸움이 된 것처럼. 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면 나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칩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 밤새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드나드는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귀에 박혔다. 날이 밝아올 무렵 수의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르신, 진이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수의사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실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이 곁으로 들어갔다. 작은 몸이 여전히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이 나를 바라봤다. 진이야, 엄마 왔어. 그 눈빛이 말하는 듯 했다. 괜찮아. 이제 편히 쉴 준비가 됐어.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박 여사와 최 어르신, 그리고 김 여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작은 꽃다발과 부드러운 담요를 들고 있었다. 진이, 여기서도 우리 다 같이 있어줄게. 박 여사가 진이 발끝에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날 오후 건물에서 임시회의가 열렸다. 나는 병원에 있었지만 박 여사가 내 대신 발언했다. 그녀는 내가 겪은 일, 진이와의 사연을 가감없이 전했다. 회의 끝 최종 결과가 병원으로 전달됐다. 반려동물 동반 입주 조건부 허용. 모든 규칙을 바꾼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 나와 같은 일을 겪지는 않게 됐다. 저녁 무렵 수의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고질 것 같습니다. 옆에 있어 주세요. 나는 진이의 작은 발을 잡았다. 진이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자. 진이의 숨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줄어들었다. 마지막 순간 그 눈은 나를 똑바로 보며 감겼다. 며칠 뒤 진이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방 한쪽에 두었다. 그 옆엔 박 여사가 준 메모가 있었다. 사랑은 규칙을 이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이야, 내 덕분에 이곳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진이는 떠났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 아이가 남겨준 용기와 온기가 내 남은 날들을 지켜줄 테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